자, 안녕하십니까. 3.1운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기게 되었지. 그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활동했는가, 광복 직전까지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볼게요. 1. 종교 지도자와 학생이 주도한 우리 역사상 최대 민족운동은 3.1운동. 일본군이 3.1운동을 탄압하며 벌인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 사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3.1운동이 있기 직전부터 상하이에는 뭐가 있었어?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단, 그래가지고 외교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3.1운동으로 한성정부가 생기게 되었고, 연해주에는 이미 벌써 많은 한인들, 신안촌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의해서 국민의회라는 정부가 있었지. 이 세 개의 정부가 이제 하나로 뭉치려고 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해주에 위치한 대한국민의회는 무장투쟁밖에 없다. 일본과 맞서는 것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상하이에 있는 신한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상하이에 전 세계 모든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외교활동으로 우리는 충분히 무력이 아니라 외교활동으로, 그러니까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 외교활동을 주장하는 상하이, 이 두 개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위치한 곳으로 임시정부를 뭉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무단투쟁은 우리한테 힘이 벅차다 라는 게 먹혀 들어가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하던 신한청년단 중심의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지. 하지만 무장투쟁도 중요하니까 연해주에 있던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대한국민의회의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 그 다음에 이동희 이래 되는 거죠. 그치? 이때 국무총리라고도 불렀고 부통령이라고도 불렀어.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이 분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정부 공화정 체제야. 자, 3권이 분립되었다라는 거. 민주공화정 체제라는 거.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3권 분립이 돼야 되니까 입법에 해당되는 임시의정원, 행정에 해당하는 공무원, 사법에 해당하는 법원,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라 작은 사무실 안에 이렇게 몇 명이 따로따로 3권 분립된 내용의 업무를 맡았다 이런 얘기야. 요 장면이 영화 암살에 나오는데 그거는 등교 계약하고 나서 중간고사 치고 나서 우리가 무장투쟁할 때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국내랑 연결하면서 독립운동을 추진합니다. 자, 국내에 있는 사람들, 독립투사들한테 연락을 하려면 비밀 연락책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만드니 먼저 국내에 설치된 비밀행정조직, 정부의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는 그곳 연통제라고 합니다. 연통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교통국도 역시 만듭니다. 자, 이들이 비밀 조직으로서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과 국내의 독립수사들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연결하다가 이들이 또 숨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자금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지트가 필요할 거지. 아지트 여기 덧붙여서 아지트를 알아야 되는데, 아지트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아지트가 저기 만주의 이륜양행,
그 다음에 부산의 백산상회 이 두 곳은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고 임시정부랑 연락하는 아지트다라는 거 기억해줘. 이룬양인가 백산상회. 자, 그리고 우선 돈을 모아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야 나중에 독립하면 돈 갚을 거니까 우선 독립공채 받고 돈 좀 줘 이래 되는 거지. 아니면 미주 지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도 역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독립공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을 자세하게 알려야 되니까 독립신문도 그 다음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도 만들어서 역사책도 만드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외교활동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 사정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규식 신한청년단체 파리강화회에 파견돼 있었지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파리강화회에 파견을 시켜놓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도 펼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를 담당하던 곳을 구미, 특히 미국을 담당하던 곳을 구미위원회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인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구미위원회 외교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장투쟁을 같이 병행한다 그랬지. 부통령이 이동희였잖아. 그래서 무장투쟁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를 두니 첫 번째 그 이름은 광복군 총령이었어. 그러다가 더욱 확충하고 개편해서 육군 주만 참의부를 설치해서 활동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육군인데 육군은 알지. 주만,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라는 거야. 그 군대 이름이 참의부야. 육군이고 만주에 주둔하기 때문에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하는 거야. 자, 이름 잘 기억해 두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뭐라 불러? 주한미군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주한미군, 주만 참의부, 참의부.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민족 독립운동을 국내랑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 아니겠지. 그치? 연통제 교통국을 일망타진합니다. 일망타진해버리니까 국내랑 연결할 게 없잖아. 그리고 외교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강대국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왜? 일본이 알아서 벌써 다 조치했기 때문에. 일본이 다 조치해놨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임시정부 하는 게 뭐가 있어? 임시정부 하는 게 뭐가 있어? 활동도 침체되고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막 비판합니다. 특히 신채호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야 임시정부 안 되겠다. 전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다 모여.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3달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토론은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우린 그걸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언제? 1923년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인 국민대표회. 이 국민대표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서서히 침체된 늪에 빠졌다가 국민대표회를 통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기준점이 국민대표회라는 거 기억하고 자 여기에서는 두 개의 크다는 부류로 나눠져. 먼저 자 이제 임시정부는 끝났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자. 창조파. 아니야. 지금 임시정부가 있는데 뭘 또 만들어. 이걸 제대로 굴리기만 하면 되지. 개조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중심인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파 누구? 신채호. 가장 많이 임시정부를 비판했던 신채호. 자, 개조파는 누구? 안창호입니다. 자, 둘이 끊임없이 두 개의 부류로 나눠서 격렬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보면 다른데 둘 다 워낙 대한민국 독립에 대해서 열의가 높기 때문에 결국 그 두 부류는 어떻게 돼? 결렬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결렬되고 이탈하게 됩니다. 자, 이게 누가 때문에 이루어지? 이거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원래 국민대표회의가 연통제 교통국이 마비되고 외교 활동도 흐지부지 하니까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지만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기폭제 역할. 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승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거든. 이 국제연맹에 청원을 해. 자, 국제연맹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좀 어떻게 대신 해줄래요? 국제연맹 위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청원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야, 일국의 대통령이 미국한테 국제연맹한테 뭐 위탁을 해? 이승만 너 진짜 대통령 맞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거야.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거야.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의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위탁 청원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 292쪽. 날개에 보면 나와 있다, 그치? 이승만 청원서.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의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광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국제연맹에서 위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근데 이 날짜 잘 볼래? 날짜 2월 25일이네. 3.1운동 전에 이미 이승만이가 미국 대통령한테 국제연맹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보냈단 얘기야. 3.1운동을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받겠어? 야, 미국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뭔 만세운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3.1운동은 3.1운동대로 하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다 해놨으니까 아마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해석도 가능해. 하지만 이승만이가 3.1운동 전에 이걸 보냈고, 그리고 이승만이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었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한테 위탁을 얘기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독립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승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청원서 내용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하게 됩니다. 야, 이승만 너 내려와. 네가 일국의 대통령 말도 안 돼. 너 이승만 내려와. 이승만을 탄핵하게 되고 박은식을 제2의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제1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2대 대통령은 잘 모르지. 민족사학자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박은식, 나중에 따로 배울 건데 그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야. 그리고 대통령제로 하니까 임시정부가 잘 안 돌아가니까 뭐 어떻게 하자? 국무령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무령제. 그리고 국무위원, 이렇게 집단지도 체제로 다시 바꾼다 그랬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좀 이따 배울게. 자, 이런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임시정부를 통해서 한계와 의의 한번 볼까? 자, 독립운동 세력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세력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로 해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임시정부는 힘들었어. 하지만 이런 임시정부를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일구어 나갔기 때문에 26년 이상 유지된 독립운동의 통합기구로서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게 된 그걸 마련해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임시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어 왔다라는 거. 그런 큰 의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확인하기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에 기초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구 열강의 조개 지역이 많아 외교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서 출범했다라는 거. 자, 조개 지역이 뭐냐 하면 잠시 빌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프랑스 대사관에 있으면 그 프랑스 대사관 지역 반경 몇 킬로까지는 프랑스 조개 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프랑스인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터치를 못하는 그런 지역을 조개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상하이에 그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프랑스 조개 지역, 독일 조개 지역, 미국 조개 지역, 일본 조개 지역도 있었겠다. 그렇지? 그래서 상하이 외교활동하기 편해서 상하이에서 출범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하여 어디에?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정원서를 제출하였다.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919년 9월에 상하이에서 출범했고요. 독립신문 발행했지, 독립운동 소식 전파했다. 그치? 구미위원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구미위원회를 설치 외교활동했다.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등을 구성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었다. 그치? 그리고 23년에 대표회의를 통해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격렬하게 싸우고 어떻게 되었다? 이탈하게 되었다. 그치? 해소가 아니라 격렬하게 싸우고 이탈하였다라는. 자, 5번이 틀렸네. 이렇게 한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라는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자, 그 가기 전에 교과서 293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293쪽. 자, 교과서 293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293쪽. 교과서 293쪽에 보면 국민대표회에 대한 얘기야. 국민대표회에 대한 얘기. 국민대표회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 자, 293쪽에 대한 얘기다. (293쪽) 자, 국민대표회에 관련된 내용들, 이 사진도 역시 수능에 한번 나왔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자료 1번도 역시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랑 관련되고 무슨 단체랑 관련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 자, 먼저 이 선언서와 관련된 거 볼게요. 국민대표회의 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1923년 당시 국내외 각 지역 주요 독립운동 단체에서 선발된 민족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대표자 125명의 명단이 표기되어 있다. 국민대표회의가 왜 열렸다? 무슨 단체에서? 임시정부에서 열린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국민대표회의를 얘기한다. 임시정부랑 관련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본 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곡해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며 독립을 완성하고자 하여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으니 자유독립의 선언과 국권 광복의 의로운 기치는 우리 민족의 순인한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정의 인도의 주장과 민족 자결의 표현은 나아가 국제적으로 공론한 여론을 환기하였도다. 그러나 오늘날 이르기까지 밖으로 강도 일본의 흉폭한 검과 창을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안으로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지 못하여 삼천리 강토는 여전히 말밟고 말에 의린당하며 2천만 동포는 아직도 질곡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도다. 3.1운동 이후다라는 거 여기 3.1운동으로라는 말 나온다. 그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강도 일본의 흉폭한 검과 창을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안으로는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지 못하여 라는 말. 여기서 3.1운동 이후라는 게 나온다. 그 시기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고, 자, 본 대표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을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국민적 대단결을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 기억하면 이 문구 알 거야. 통일된 기간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통일된 기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 모였다, 얘기하려고 모였다 이런 얘기잖아. 통일된 기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적 대단함이 여기에 완성되더라. 운동의 신국면이 여기에 전개되더라. 우리 전 국민은 다 나와 동일한 주장과 방침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왜 모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감이 오지. 자, 그래서 요 문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요 문구 보여주고 이게 무슨 조직과 관련되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회의는 무슨 회의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얘기지. 자, 이 사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국민대표회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세 사람 얘기가 나오네. 역시 이 사료들 보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국민대표회의에서 주장한 내용들이다. 자, 먼저 안창호가 창조파인지 개조파인지 한번 보자. 임시정부를 개선하여 독립운동 단체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교육과 산업 등 민족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신민회를 만들었던 그 안창호잖아. 교육과 산업, 민족 실력 양성운동, 신민회 기억하고 개선하니까 안창호는 창조파가 아니라 뭐다? 개조파. 자, 이해된다, 그치? 자, 이동희. 임시정부를 개조하여, 개조 나오네.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자. 왜? 연해주는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동희가 국무총리라 그랬지. 자, 이동희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외교활동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연해주로 가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대신 없애는 게 아니라 개조하자라는 얘기야. 개조지만 안창호랑 이동희가 하는 내용은 완전 반대다. 그렇지? 안창호는 개조파지만 교육과 산업의 민족 실력 양성을, 이동희는 개조파지만 무장투쟁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신채호, 가장 많이 임시정부를 비판했던 신채호. 미국 정부에게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 네 대통령 맞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뭐? 창조파. 이승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들자. 창조파 신채호. 이 세 사람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들이 나온 게 뭐? 국민대표회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어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대표회의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으로 임시정부에서 열린 회의, 뭐라 그런다? 국민대표회의.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을 담당하는 곳, 이 뭐라 그랬어? 연통제. 정보 수집하는 임시정부 기구는 교통국, 연통제 교통국이지. 그치? 근데 이게 일본한테 일망타진당하면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돼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나름대로는 명맥을 유지하지만 임시정부가 있는지조차도 국민들 머릿속에는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시정부에 이끌던 김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테러단체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테러단체야. 테러조직. 한인애국단은 테러조직이야. 테러조직. 그러니까 누구를 암살하고 폭탄을 터뜨려서 자극을 줌으로써 임시정부 살아있다,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테러조직을 만든 거지. 그치? 자, 보자. 임시정부가 위축되었고요.
만보산 사건이라고 일본이 중국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조작한 사건이에요. 자, 만보산 사건 잠깐 보고 갈게. 만보산 사건 290쪽 보자. 여기서부터는 290쪽입니다. 290쪽. 290쪽 아니다. 미안. 332쪽입니다. 332쪽. 자, 332쪽. 자, 332쪽입니다. 332쪽. 332쪽. 정부 형태 나오고 있는 이곳. 그 다음에 만보산 사건은 어디 나오냐 하면 316쪽을 다시 한번 펴줄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32쪽인데 만보산 사건 때문에 316쪽 보겠습니다. 316쪽 선생님 페이지 수 잘 못 얘기해서 미안해. 316쪽 한인애국단 이 부분입니다. 316쪽에 나와 있는 한인애국단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윤봉길 의사 사진 바로 위에 보면 만보산 사건 얘기 나와. 만보산 사건 한번 보고 갈게. 지린성 창춘현 만보산 지역에서 일제의 술책, 즉 조작한 거야. 술책으로 일어난 한중 농민 간의 유혈 충돌이다. 수로 싸움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 농민을 편들고 항의하는 중국 농민에 발포한 이 사건은 국내와 만주에서 여러 차례 한국과 중국 민족 간의 유혈 충돌을 초래해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때 중국도 일본이 먹으려고 하고 한국도 먹은 상태니까 한국과 중국이 손잡을 수 있잖아. 그걸 막으려고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야. 그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만든 거다. 그렇지? 김구가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직하였다. 자, 그 대표적인 인사 두 사람 알아야 되겠지? 누구? 이봉창, 일본 도쿄의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아깝게 마차가 두 대가 가는데 어느 마차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봐 마차 두 대 중에 황제가 안 탄 마차에 이게 맞은 거지. 그러면서 불발하고 일본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의거 이봉창 의거입니다. 바로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하지요. 자,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또 한 건 세계가 논란, 깜짝 논란. 뭐야? 윤봉길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이 터졌다 그러지. 그 상하이 홍쿠오 공원에서 일본군 승전기념식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교관들을 사상시킨, 죽거나 다리를 다치게 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윤봉길이고, 이봉창 윤봉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한인 애국단 소속이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중국의 10만 명이란다. 10억 중국인들도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했다? 이봉찬, 윤봉길 단 두 사람이 해냈다 이거지.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금도 주고 장소도 마련해주고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기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재정비하게 됩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일본의 일제의 공격이 심해지니까 중국 국민당의 실수를 많이 하네.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난징, 한구, 창사 등으로 이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충칭에 자리 잡고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라고 각계 전투를 하던 여러 독립투사들이 만든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한국독립당이 뭐냐 하면 지금 여당 같은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운영하기엔 힘드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자기를 도와줄 여당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지하게끔 임시정부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조직을 만들었고 충칭에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다시 김구가 주석이 되는 단일 지도체제로 정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뭐냐 하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지. 자, 정부라면 당연히 삼권 분립에 의한 정부 체제도 필요하지만 군대가 있어야지 그게 정부지. 그리고 나라지.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1940년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요. 그 지도자는 지청천 되겠습니다. 지청천. 중국 국민당의 군사 원조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 조선의용대라고 해서 중국 관내, 만리장성 안에를 관내라고 하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최대 민족단체, 민족혁명당 산하에 있던 조선의용대라는 부대, 민족혁명당 얘기는 1930년대 무장투쟁할 때 배울 거니까 기말고사 범위야. 그때 자세히 할게. 여기서 이름만 기억해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함으로써 그 전투력은 배가 되고요. 그리고 지도권도, 지휘권도. 원래는 국민당이 도와주니까 국민당의 명령을 받았지만 44년에 되면 임시정부가 그 지휘권도 확보하면서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군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이 한창일 때 미국과 연합군을 도와서 나라를 대표해서 진짜 참전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군대를 만들었으니까 야, 일본 니네 맛 좀 봐라. 우리가 간다. 선전포고하고요.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고 미얀마 인도전선의 공작대를 파견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기야는 우리가 직접 국내에 잔입해서 일본 조선 총독부를 파괴해야 되겠다라는 특공작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미국 전략정보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 국내 진공작전을 펼칠 계획까지 모두 다 마친 상태에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지.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그 절호의 찬스가 날아가게 됩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출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이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김구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했으나 실패했고요. 일본의 항복으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 332쪽에 임시정부의 형태,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 자, 자, 332쪽 날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 변화. 자, 제일 처음에 대통령제로 출발한다, 그치? 이승만 대통령. 그러다가 내각 책임제 했다가 국무위원회 집단지도체제, 주석제, 부주석제. 자, 요때는 그 핵심이 김구였다, 그치? 김구가 주석이었다, 그치? 자, 이러면서 임시정부의 형태가 변하였고 다시 광복을 맞이해서는 1948년 대통령제로 나가게 된다. 그치? 우리 그것도 배웠다. 헌법 개헌사 하면서.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진 하나 나오네. 충칭의 마지막에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충칭. 자, 거기 지도 보면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거 나오지. 상하이, 항저우,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충칭으로 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충칭.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임시정부 형태 주석 부주석제에서 김구가 주석이었고 부주석 김규식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우리 학습지에는 없는데 뭐가 있냐 하면 334쪽에 보면 선전포고하고 대한광복군까지 만들고 나름대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일본과 맞짱뜰 준비까지 했잖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 하면 이제 일본과 맞짱 떠서 우리가 독립할 거니까 건국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을 만들지. 건국강령을 만들겠네. 건국강령. 자, 그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만든다라는 거. 조소왕의 삼균주의 칠판에는 적었는데 학습지 할 때 빼먹고 또 선생님 또 설명을 안 했다. 그렇지? 칠판 설명할 때 삼균주의 설명 안 했다. 뭐였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했지. 이 삼균주의 수능에 한번 나왔거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그게 삼균주의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건국강령. 독립되고 나서 우리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전 모습 학습지에 있었네. 선생님이 성급하게 말을 해버렸네. 자,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좀 멋스럽다. 선생님이 학습지에 없는지 알고 요거 없는지 알고 깜빡하고 책에서 벌써 얘기해버렸는데 학습지에 보니까 있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뭘 만들었다?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라는 얘기. 그 내용이 뭐야? 민주공화정을 수립한다.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야. 자, 삼균주의 뭐에 균등하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의미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적을게. 자, 이렇게 해서 건국강령까지 발표한 임시정부의 모습 봤습니다. 확인하기 통해서 정리할게요. 자, 한인애국당. 이거 학습지 안 본 친구는 아마 헷갈릴 거야. 자, 한번 맞춰볼까?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야. 1. 김원봉이 중심으로 한 의열단체. 우리 안 배운 거다. 이거 의열단인데.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참가. 이것도 안 배운 거다. 단원 이봉찬, 윤봉길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 맞지? 조소왕, 지청천 등이 이탈하로 활동이 침체되었다. 이것도 안 배운 거다. 일본 관동궁 대토벌 작전으로 타격을 받고 소련으로 이동하였다. 이것도 안 배운 거야. 다 안 배운 건데 옳지 않은 게 몇 번, 4개나 되네. 이거 문제 잘못된 거야. 혹시 이 학습지 안 푼 친구는 이 문제 틀릴 수 있어.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잘못되었다. 기억해줘. 그래서 답 뭐야? 윤봉길, 이봉창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들인데 지금 이름만 써주고 갈게.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체, 의열단.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 참가하였다. 이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화북지대. 이름이 좀 길다. 이름만 기억해줘.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조소왕, 지청전 등이 이탈한 후 활동이 침체되었다. 민족혁명당이야. 민족혁명당. 일본 관동궁 대토벌 작전으로 타격을 받고 소련으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20년대 30년대 무장투쟁과 관련돼서 배울 내용들이 미리 나온 거야. 답은 2번이다. 옳은 것이다. 기억해줘. 그 다음 2번. 한국 광복군은 미얀마 인도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포로신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였다. 맞지? 이제 한 나라의 군대의 모습을 했다 그랬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서왕의 삼균주의 뭐라 그랬어?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그랬다. 그치? 동그라미 건국강령. 자,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실제로 얼굴 보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몸 조심하고 안녕.